15,000원짜리 호텔에서 이틀을 머물다가 어제 좀 더 좋은 호텔로 옮겼는데 혼자이지만 침대 2개짜리 트윈베드 방으로 예약했었는데 더블베드 방으로 배정받았다. 더블베드 방보다 트윈베드 방이 많이 저렴했는데 아마도 손님이 없어서 업그레이드 해준 모양이다. 오늘은 파타야 저쪽 언덕 위 빅부다 사원을 보러 이른 아침 산책을 나선다. 호텔에 방이 많이 비어있던 걸 보니 태국 파타야 7월 말이 비수기이기는 하나보다. 오늘 날씨가 흐렸고 가랑비가 조금씩 내렸는데 오히려 시원해서 좋았다. 가는 길에 화려한 사원이 있어서 잠깐 들렀다. 이곳 파타야와 차이몽코는 파타야 시내에 있는 커다란 사원이다. 와차이몽코는 불교 기념일이나 행사가 있을 때 많은 태국인들이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 한다. 사원 마당에 다양한 불상들이 줄지어 있는 게 참 인상적이다. 이른 아침 도심에 위치한 사원은 평화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 사원은 1937년에 지은 불교 사원으로 마사지 학교가 있다고 한다. 파타야에서 인상적인 장면 중 하나가 있었는데 도심 안에 여기저기 많은 스님들을 볼 수 있었다. 스님들이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는 동안 많은 사람들이 스님들을 찾아 시주하거나 함께 불공을 드리는 모습을 자주 보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예전에는 이런 모습들을 보았던 것 같다. 물론 한국의 불교는 불자들이 절로 찾아가는 불교일 수밖에 없지만 독실한 불교 신자가 많은 태국에는 스님들이 돌아다녀도 쉽게 시주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일지 모른다. 하긴 태국에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심 공간에 사원이 위치한 이유이기도 할 거다. 태국의 사원은 금으로 장식된 화려한 건물들이 많은데 태국 불교 사원이 금으로 화려하게 장식되는 주된 이유는 깊은 불신과 부처님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공덕을 쌓고자 하는 염원을 표현하기 위함이라 한다. 와차이몽폰 사원을 나가는 길에 여러 불상들이 배웅해주는 것 같아 나갈 때까지 마음이 경건하다. 태국은 인구의 90% 이상이 불교 신자인 나라로 사원이나 불상을 가장 귀하고 순수한 물질인 금으로 장식하는 것은 부처님에 대한 최고의 예의와 헌신적인 존경심을 나타내는 것이라 믿는다. 며칠 전에는 파타야 워킹 스트리트와 선착장을 지나 해변의 길을 따라 파타야 프라탐락 언덕 전망대로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바로 언덕 위로 가는 지름길을 선택했다. 워킹 스트리트를 오른쪽으로 두고 언덕길을 천천히 오른다. 오늘도 흐린 아침이 시원하고 걷기 편안하다. 파타야의 빅부다 사원은 파타야 남부 프라탐락 언덕에 위치한 유명한 불교 사원이다. 이 사원은 높이 18m의 거대한 황금 불상으로 유명하며 파타야의 번잡한 도심에서 벗어나 평온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다. 여행 초기 부실한 길거리 태국 음식을 주로 경험하다가 어제 부아카오의 유명하다는 스테이크 레스토랑에서 비싼 스테이크를 한번 경험했는데 굳이 한 끼 식사 비용이 10배가 넘는 스테이크를 먹는 게 좀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음식의 맛과 질에는 그만큼의 가치를 느끼지 못해 아쉬웠다. 식사 후 신용카드로 결제하려는데 3% 추가 수수료가 있다고 해서 현금을 냈다. 이쪽 부아카오 쪽에는 관광객들을 상대하다 보니 신용카드 결제에 대해 참 불친절하다. 엊그제
유명한 지역 전문 음식점에서는 300밭 이상이어야 추가 수수료가 없다고 해서 현금으로 결제했었다. 약간 배짱 장사라는 느낌도 들었고 뭔가 탈세에 대한 유도가 아닌가 하는 의심도 있었는데 우리도 예전에는 비슷했다는 생각을 하니 사람 사는 곳은 모두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파타야 간판이 보인다. 이곳은 며칠 전 해변으로 따라 걸어 전망대를 방문한 후 내려가는 길에 만났던 장소로 옆에 경찰서 건물이 있다. 이곳 언덕의 공원은 멋진 돌계단을 곳곳에 배치하여 산책하기 편한 멋들어진 곳이다. 며칠 전 해변을 통해 전망대에 오른 후 내려왔던 길과 이번에 반대로 올라가는 길이 너무 다르게 느껴진다. 이른 아침 흐린 날씨에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서 아주 편안하고 조용한 공원이 참 마음에 들었다. 어제 밤에는 호텔에 들어가는 길에 호텔 앞 과일 가게에서 망고 한 개와 망고스틴 1kg을 샀는데 망고를 잘라달라고 했는데 망고 하나에 망고가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몰랐다. 망고스틴도 아주 달았지만 껍데기를 까느라 손톱과 손목이 너무 아플 정도였다. 역시 과일의 가격이 너무 저렴했는데 커다란 망고는 약 3,000원, 망고스틴 1kg은 2,000원 정도였다. 저녁에 다 못 먹어 다음날 아침까지 먹었다. 하지만 좀 찜찜했던 점은 망고를 잘랐던 도마와 칼이 위생적으로 문제가 없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는데 며칠 뒤부터 계속 배탈과 설사가 이어져서 모든 것이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아마 장염이었던 것 같았는데 여행이 끝날 때까지 지속되다가 마지막에 커다란 사달이 났다. 파타야에 있는 왕삼시에는 프라 탐락 언덕에 위치한 곳이다. 왕삼시에는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로 조성되어 있으며 평화로운 정원을 갖추고 있어 방문객들에게 조용한 휴식처를 제공하는데 이곳은 파타야의 빅부다 사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한다. 대문 입구에 창살이 하나 없는 공간이 일종의 쪽문인 것 같아서 살짝 들어가 보았다. 대문의 왼쪽에는 공자 횡단이라 쓰여 있고 오른쪽에는 공독수성이라는 문패가 달려 있었다. 파타야에 있는 왕삼시에는 프라 탐락 언덕에 위치한 곳이다. 공자가 살구나무 아래에서 제자들을 가르쳤다는 의미로 공자사원을 나타내나 보다. 하지만 횡단을 살구나무가 아닌 은행나무로 주장하기도 한다. 갑자기 예루살렘 올리브산에서 보았던 감람나무가 떠오른다. 중국의 감람나무는 올리브 나무가 아니라 결국 올리브산은 감람산이 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다. 이곳에는 다양한 조각상이 있는데 관음보살상, 공자상, 삼국지의 유비, 관우, 장비, 제갈복명 등 다양한 인물 조각상들을 볼 수 있다. 긴 벽면에 24가지 효도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전시되어 있고 명나라 때 베이징에 있던 것을 본떠 만들었다는 거대한 종이 있다. 여기 위치는 왕삼시엔, 왓삼시엔, 종선공원으로도 불리는 듯하다.
구글 지도에 같은 곳을 세 개의 이름으로 주변에 표시하고 있어 헷갈린다. 하지만 여기는 왕삼선이라는 도교사원이고, 왕삼선은 파타야 왕삼시엔의 한자 표기이며 3명의 왕신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원 안에 있는 중산공원은 베이징의 천안문광장 옆에 있는 중산공원처럼 중국의 손문을 기리는 공원이다. 여기처럼 많은 중국의 공원은 손문을 칭하는 중산이라는 이름을 붙인다. 저기 손문에 동상이 서 있다. 이곳은 특히 도교 사원으로 중국인들에게 존경받는 3명의 신, 푸, 루, 서울을 모시는 곳이라는데, 중국의 삼신은 도교와 민간 신앙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3가지 복을 인격화한 신들을 말하며 각각 복, 녹, 수를 상징하고 이들을 통틀어 복록수 삼성이라고도 부른다고 한다. 사원 입구에 복록수성이라는 문패가 걸려있던 이유이기도 하다. 이곳은 코로나 시절에 수년간 방치되었다가 코로나가 끝난 후에 복구되었다고 하는데, 공간이 오랫동안 방치되었던 느낌이 드는 것이 아직 관리가 잘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코로나는 많은 것을 과거로 돌려놓았던 것이 맞는 것 같다. 하긴 혼자 여행하기 좋아하는 나도 코로나 이후 거의 6년 만에 다시 하는 해외여행이다. 왕삼시엔 사원을 나서 빅부다 사원을 향해 걷는다. 불상 아래에는 불상을 지키는 7머리 나가가 조각된 계단이 있는데, 빅부다 사원에 나가는 인도 신화와 불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존재로, 나가의 본래 의미는 산스크리트어로 뱀을 뜻하며 특히 코브라를 가리킨다. 인도 문화권에서는 뱀의 모습을 한 신성한 존재로 숭배되거나, 때로는 상반신은 사람, 하반신은 뱀의 모습을 한 반인반사의 형태로 묘사된다. 파타야의 빅부다 사원에 있는 18m 높이의 황금 불상은 1977년에 지어졌으며 언덕 위에 있어 파타야 시내와 좀티엔 해변의 아름다운 전망을 함께 감상할 수 있다. 불상 앞 기념품 가게는 살짝 지나쳐간다. 사원 꼭대기에서는 파타야 시내와 바다를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는데, 특히 일출이나 일몰 때 방문하면 더욱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다. 저 너머로 좀티엔 해변이 보인다. 며칠 뒤에는 좀티엔 해변의 숙소에서 2박할 예정인데 조용하게 쉬어갈 수 있을 거라 기대가 된다. 어쨌든 좋았던 점은 불교 사원도 도교 사원도 입장료가 무료라는 점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빅부다 사원에 놓여있는 7개의 금불상은 묘의를 나타낸다고 한다. 이 작은 불상들은 방문객들이 자신의 생일에 해당하는 요일을 나타내는 불상 앞에서 기도하며 복을 빌고 건강을 기원할 수 있도록 배치되어 있다고 한다. 이 불상은 무슨 요일을 맡고 있을까? 궁금해진다. 이른 아침, 빅부다 사원에는 몇몇 관광객들이 찾아왔지만 아직 사람들이 많지 않아 한적하고 고즈넉한 분위기가
흐린 날씨와 아주 잘 어울렸다. 이제 슬슬 내려가 볼 시간이다. 나가의 뱀을 따라 내려가는 길이 아주 굴곡지다. 여기 파타야 지도의 윗부분에 자라라고 쓰여있는 광고가 있는데, 파타야 도심을 순환하는 선태후에 엄청 많은 광고판을 부착하고 있어 인상적이었다. 잘 모라는 이름으로 느껴져. 한국과 관계가 있나 한번 살펴봤는데, 워킹 스트리트에 있는 인도 클럽 이름으로 클럽 광고였다. 저녁 때 근처를 지나가는데 인도인 웨이터인지 길거리에서 호객하며 한번 방문해달라고 부탁하는데, 혼자라서 거절했지만 나중에 기회가 되면 한번 찾아가고 싶다. 2005년 인도 뭄바이 출장을 갔다가 우연히 지인들과 갔던 클럽에서 인도 사람들이 가족끼리 방문하여 춤추고 즐기는 모습을 봤었는데, 그 당시 참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난다. 파타야 도심에서 거의 10일째 머물렀는데, 이제 종티엔 해변으로 이동하여 조용하게 휴식을 취해보려 한다. 다시 언덕을 천천히 내려가는데 흐린 날씨가 걷기에 참 좋았다. 골목길을 따라 호텔로 다시 돌아간다.